그러니까 상하이, 중국 본토에서 임시정부가 뭔가 독립운동을 하고 있잖아. 근데 중국 애들이 이렇게 조선인들을 싫어하고 한국인을 싫어하고 반한 감정이 커지면 임시정부가 무슨 활동을 해? 이해됐죠? 안 그래도 임시정부가 지금 위기인데. 그래서 여러 이제 사실은 지도자들이 이탈하고 임시정부가 위기를 맞았는데 이제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을 백범 김구가 정면 돌파하는 거야.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앞잡이가 아니라 사실은 일본과 싸우는 당신의 동지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31년에 만들어지는 게 애국단, 한인 애국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의거가 31년 1월 이봉창의 의거예요. 이봉창의 의거인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사건의 개요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만주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연전연승을 해요. 그래서 만주적으로 막 이제 중국 애들을 몰아내고 막 차지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전승 기념으로 1932년 1월 그러니까 만주국의 새롭게 황제가 된 뿌이 그리고 일왕이 그러니까 같이 마차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이 정보를 얻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가 그러니까 일본 도쿄로 사실은 이 의거를 할 의사를 보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도쿄로 날아가게 되는 게 이봉창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1월 이봉창의 의거인데요. 이봉창에 대한 얘기 조금만 하면 원래 이제 역사학교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역사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뭐 기념사업 막 이런 것들을 역사학교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준열사 100주년 그러면 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준열사의 항로 그러니까 이준열사가 진짜 헤이그를 갔던 뭐 시베리아를 막 관통해서 헤이그를 가는 뭐 그걸 막 같이 하면서 기념사업회를 한다든가 또는 1909년 안중근의 의거 100주년이다. 그러면 또 뭐 안중근 기념사업회 뭐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안중근의 뜻을 기린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기념사업회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정 탄생 100주년이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역사학계에서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근데 그러면서 역사학계에서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맞다야. 그러니까 기념사업을 하다 보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면 잘못하면 이게 너무 미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무 데코레이션이 된다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그러지 않아도 돼. 그러지 않아도 오늘날 우리에게 충분한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 시각은 윤봉길이나 또는 아니 이봉창이나 윤봉길 얘기할 때 우리가 되게 뭐 사실 민족의 뭐 투사 그래서 뭐 민족 독립운동가로서 막 이렇게 칭송하고 미화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오늘날은 이봉창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봉창은 오늘날 학계 관점, 이제 다수의 관점에 입각해서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가장 최근에 나온 이봉창, 그러니까 평전. 이봉창 평전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발표된 이봉창 평전은요, 이전에 있었던 이봉창을 그렇게 민족의 독립운동가 그렇게 많이 데코레이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시민적이고 진짜 우리 표현으로 진짜 뭐 아무 생각 없었던 그냥 이봉창의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봉창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면 이봉창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가난하고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맨날 이제 뭐 미식 뭐 시다나 뭐 이런 거나 하면서 온갖 허례일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그 이봉창이 용산, 여기서 가깝죠. 용산에서 살았거든요. 그 용산에서 뭐 온갖 허드렛을 다 하면서 막 진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한일 노동자 간에 뭐 임금 격차도 크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가난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돈 벌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돈 좀 모아서 뭐 좀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그래서 보니까 이게 내가 조선인인 게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이 이봉창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소시민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옆집 아저씨야. 됐죠? 그냥 동네 오빠. 됐죠? 그냥 뭐 그런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좀, 근데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 좀 돈 좀 모아보려고. 왜냐면 워낙 좀 가난하게 컸고, 뭐 부모도 없었고, 뭐 공부도 제대로 한 것도 없고. 그래서 일본으로 도미를 해요.
아니 도의를 해요. 일본으로 넘어가. 그래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사실은 이봉창은 정말 일본인이 되고 싶었던 거야. 왜냐면 그래야 잘 살 수 있으니까. 조선인으로서는 도저히 잘 살 수가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이 바뀌질 않아. 됐죠? 뭐 임금 이 정도 임금 받아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질 않아. 됐죠?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그는 정말 일본인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바꿔요. 그래서 기노시타 쇼조라는 일본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도쿄에서 열심히 살고 정말 일본인으로서 열심히 살려고 했다고. 그런데도 삶이 바뀌지 않아. 그리고 이봉창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도쿄에서 그러니까 이제 일왕이 이렇게 행차를 하는 거야. 근데 정말 일본 시민이 되고 싶었던 이봉창은 사실은 그 일왕을 정말 보고 싶었던 거예요. 먼 발치에서라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말 이 일본의 위대한 텐노의 신민이 되고 싶은데 그 얼마나 일왕이 한번 보고 싶어. 그래서 일왕의 행차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걸 보려고 갔다가 경찰한테 검거돼요. 그리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고문 취조까지 당해.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일본 그냥 일왕을 나는 너무 보고 싶어서 했다는 말 안 통하는 거야. 말이 되냐 이 더러운 조생지나. 그래서 너 무슨 짓을 하려고 그랬냐 거기서. 그래서 너 일본 이름 기노시타? 야 네가 무슨 기노시타? 너 조생징이잖아. 그러고서 이제 여기서 사실은 고문 취조를 당해. 그러면서 이제 이봉창이 확실하게 알게 된 거야. 나는 세상에 속았던 거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을 바꿀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저들이 말한 것처럼 내 손 일체라 얘기했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일본인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조선 노동자로서 나의 삶은 바뀔 수 없는 거야.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구조의 문제야. 이건 절대 바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봉창이 이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봉창이 또 도쿄에서 좀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많이 좀 향락적으로 살아. 돈 며칠 벌어서 그걸로 다 술집에 가서 쓰고 막 그러고도 놀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더 이상은 없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일본 도쿄 생활을 정리해. 그리고 어디로 날아가냐면 상하이로 날아가요. 그래서 상하이로 날아가서 누굴 찾아가냐면 백범 김구를 찾아간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내가 30년간 그냥 내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갔다. 그런데 나머지 시간 동안 이제 더 이상 내가 누릴 쾌락은 없으니 영원히 살고 싶다. 인간답게. 그러면서 나에게 그 기회를 달라. 그러면서 더 이상은 나 같은 조선인이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백범 김구를 찾아가요. 그래서 백범 김구가 이봉창을 받아줘. 그래서 이봉창이 그 임시정부에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그러니까 이봉창이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의식이 또 있는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임시정부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말투에 일본 말이 한 반쯤 섞여 있어. 그러니까 일본 말투 계속 나오고요. 그다음에 크게 공부하고 크게 의식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면 맨날 여자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야. 임시정부에서는 그런 대화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근데 이제 계속 도쿄 신주쿠에 가면 일본 여자들 얼마나 이쁜지 아냐? 일본 여자들이 화장 어떻게 하는지 아냐? 그리고 일본 여자들이랑 잡았냐? 별 얘기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는 가장 불안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사람을 근본도 알 수 없는 사람을 받아준 백범 김구가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당시에 임종이 일본이 심어놓은 밀정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위기를 맞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밀정일 수도 있지 않냐. 아니 이게 근본도 알 수 없고 이런 사람 임시정부는 아무나 오면 그냥 받아주는 곳이야?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얼마나 이봉창을 무시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임시정부 내에서 이봉창의 별명이 있었어. 이봉창의 별명. 뭐였냐면 임시정부에서 이봉창을 부르는 말이야. 별명이 일본 놈이었어요.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는데 여러분 2019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 만약에 내가 별명이 일본 놈이다. 그러면 친구들이 날 일본 놈이라고 부르면 그게 절대 호의적인 별명이 아니에요. 질문해 볼까요? 질문해 볼까? 나 학교 다닐 때 별명 일본 놈이었다. 손 한번 들어봐. 나 학교 다닐 때 저 학교 다닐 때 별명 일본 놈이었어요. 손 한번 들어봐요. 우리 비밀로 합시다. 내가 별명 일본 놈이었다는 건 나는 왕따였다는 얘기야.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 반에서 같은 있는 그 부에 있는 친구들이 친구 별명 붙일 때 일본 놈이라고는 안 붙여. 그리고 일본 놈이라고 붙인다는 건 굉장히 악의적인 별명이야. 최소한 이 땅에선 그래. 맞죠? 그런데 1930년대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그 멤버 중, 그 요인 중에 한 명의 별명이 일본 놈이야. 그러면 임시정부 사람들이 이봉창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이게 그냥 요 하나로 다 보여줘요. 됐죠? 그런데 1931년 만주사변이 터지고 32년 1월 일왕이 이 카퍼레이드를 한다는 정보를 얻게 돼요. 그러면서 백범김구가 바로 이 도쿄에 그러니까 의거를 준비하는 거죠. 누가 가겠냐? 누가 갈 거야? 그랬더니 이봉창이 난리가 난 거야. 막. 타겟이 누구야? 타겟이 일왕이라고, 일왕. 일본 애들이 그 미치는, 일본 애들은 일왕을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믿는 신, 그 반신, 반인이 일왕 아니야, 일왕. 됐죠? 그 일왕이 타겟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 그랬겠어요? 눈치도 없어. 손 좀 내려. 가만히 있어. 막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계속, 제가 이거 하러 왔다고. 절 보내달라고.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내가 살 만큼 살았다는 거야.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영원히 살고 싶어서 여기 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절 보내달라고. 제가 이걸 하러 왔다고. 그리고 여기 도쿄 가보셨어요? 제가 도쿄 신주쿠의 골목길까지 한다고. 그러면 제가 적임자가 아닙니까? 절 보내주세요. 이렇게 된.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엔 이제 뭐 손 좀 내려 막 이러다 이제 점점 심각해지는 거야. 그리고 의외의 선택은 백범이 이봉창을 선택해요. 그래서 이봉창이 의걸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백범 김구가요, 여러분 사진 찍는 거 좋아했던 거 아세요? 그래서 임시정부 요인들에 대한 오늘날 사진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윤봉길의 사진이거든요. 이봉창은 의거할 때 32살이고요. 윤봉길은 24살입니다. 둘이 8살 차이 나요. 그런데 윤봉길 의사가 지금 훨씬 더 심각한 데를 가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의거 전날 태극기 앞에서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거든? 근데 윤봉길 사진을 보면 좀 심각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내일 중요한 일을 하러 가시는 거야. 근데 이게 이봉창의 사진이 특이하죠. 이봉창의 사진이. 근데 이 사진은 사실은 약간의 위작의 논란이 있어요. 근데 요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배경만 살짝 설명드릴게요. 근데 뒷부분은 무시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뒷부분이 태극기가 없었는데 나중에 여기에 태극기를 이렇게 좀 어설프게 입혔다. 그래서 사진에 대한 위작 논란이 있는데 그 배경은 그러니까 무시하셔도 돼. 뭐만 보시면 되냐면 이봉창이라는 사람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마지막 날이야. 내일 도쿄로 떠나는 거야. 타깃이 누구야? 일왕이야. 그러니까 카메라에 정반대편에 이봉창이 혼자 서 있는 거야. 그랬겠죠. 그러면 나머지 임시정부 요인들은 다 어디 있는 거야? 그렇지. 건너편 사진기 쪽에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앞에서 다 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소리를 참지 못하고 울어. 그러니까 그동안 진짜 개무시했잖아. 인간 취급도 안 했잖아. 그런데 그가 내일 정말 도쿄로 가는 거야. 그것도 타겟이 누구야? 일왕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게 무슨 경성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상하이로 가는 것도 아니고 타겟이 어디야? 도쿄. 장소는 도쿄, 타겟은 일왕이야.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인간적인 사실은 그 마음에 막 우는 거야. 근데 이봉창이 뭐라 그러냐면 왜 우시냐고. 이쁜 날. 그래서 제가 가서 꼭 성공하겠다고. 그리고 우리 환하게 웃자. 그리고 제가 이거 하려고 여기 왔다고. 이게 이봉창의 마지막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는 도쿄로 홀로 떠나요. 자, 그리고 도쿄에서 일왕과 그 다음에 만주국의 허수아비 황제였던 뿌이가 도쿄의 작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도쿄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한 작은 도시를 지날 때 거기서 준비했던 폭탄을 던져요.
근데 사실은 이때도 폭탄이 불발이야. 제대로 안 터져. 그리고 또 하필이면 똑같이 생긴 마차가 두 개가 있었는데 사실은 일왕이 타지 않은 마차에서 터져요. 근데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간담이 서늘했던 사건이야. 왜냐면 이게 경성도 아니고 그 다음에 중국이 무슨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만주의 길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의 심장, 도쿄에서 그것도 타겟을 일왕으로 해서 예를 들어 한국이 의거를 감행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한 거지. 됐죠? 그래서 실패에 돌아갔지만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간담이 서늘했던 사건이야. 이게 이봉창의 이거예요. 이봉창 얘기 마무리해 볼게요. 그런데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잡히죠. 팍팍팍 다 쓰러뜨리고 상하이로 갔어요. 장난해? 잡혔겠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이봉창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어떤 고문을 당했을 것 같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을걸? 그러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고문 기계 뭐 이렇게 고문한 거 그런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저도 상상할 수 없는 아마 고문을 당했을 거야. 어떤 고문을 당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특이한 게요. 그러니까 의외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뭘 것 같아? 이봉창이 고문당하면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뭘 것 같아? 그렇지. 누가 시켰냐? 누가 보냈냐잖아. 아니 이 질문 제일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봉창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오직 한 사람의 이름만을 얘기해. 그게 누구냐면 박창선이야. 박창선은 누구야? 누구야?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 이름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고도로 훈련을 받아도요. 여러분 그 자백을 받을 때 고문을 막 하잖아.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정신적 의지를 무너뜨리고 뇌의 작용 자체를 손상시키는 거야, 원래는. 그러니까 의지를 떠나서 고문을 너무 당하면 뇌가 손상이 돼요, 머리가.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는 거야. 막 이 소리 저 소리 막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거기에 뭔가가 진짜 증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게 고문의 원리거든. 그러니까 뭐 이게 고통을 이렇게 참아서 뭐 얘기 안 한다. 그런 차원이, 단순한 차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육체에 대한 파괴라고 원래 고문이. 그래서 뇌를 손상시켜서 원하는 답을 얻어내는 거예요. 원래 고문이라는 게. 그런데 어떤 고문을 당했겠어.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박창선만 얘기하다 죽어요. 그래서 되게 의외죠. 그러니까 고도로 훈련받았던 사실은 그런 독립운동가들도 사상적으로 무장했던 독립운동가들도 그 엄청난 고문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누구도 그것들을 손가락질할 수는 없어. 그런데 이봉창은 사실은 굉장히 소시민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어떤 학습과 그런 걸 통해서 뭐 나름대로의 확실한 뭔가 가치관이 막 정립되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는 굉장히 그냥 소시민적인 사람이지. 그냥 우리 동네 아저씨야. 그리고 우리가 동네에 이제 뭐 돌아다니는 그냥 청년이죠. 그런데 그는 이 공동체를 지키고자 했던 거지.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봉창이 결코 그렇게 공부 많이 하지 않아도 그리고 많은 어떤 공부와 이제 고민과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이봉창은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자, 이게 이봉창의 이거예요. 되시죠? 네. 그 다음.